평범한 젊은이들의 뜨거운 청춘 이야기, 청춘학 개론. 지금 당신의 하루는 당신이 기획한 대로 움직이고 있나요? 당신의 20대는 당신이 기획한 대로 움직이고 있나요? 어쩌면 대학교 강의실에 앉아 졸고 있는 당신의 하루하루는 당신의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 좁은 교실을 벗어나 자신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한 20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바지 세 번째 시간. 오늘은 20대 프리랜서 김다빈 씨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김다빈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먼저 해주세요. 저는 이제 23살이 된 김다빈이라고 하고요. 문화 기획도 하고 있고, 웹디자인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이것저것 알바를 하면서 프리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다빈 씨가 대안학교를 졸업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 대안학교가 정확히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사전적인 의미로는 공교육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만들어진 학교이고요. 근데 학교마다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국영수를 공부를 하고 검정고시를 공부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닌, 그러니까 제가 다닌 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은 저희 학교에서는 국영수의 과목이 전혀 없었고요. 국영수 같은 제도권 과목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도 좀 이제 교과목 전공 선생님이라기보다는 좀 더 자기가 하고 싶은 학습을 계획하고 진행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좀 멘토 같은 역할의 사람들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안에서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또 닉네임을 부르기도 했어요. 좀 그런 어떤 나이 차별이라던가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좀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는 공간? 그럼 대안학교를 언제 가겠다고 결심을 했고, 좀 계기는 무엇인지? 결심이라기보다는 제가 그 초등학교, 중학교를 호주에서 유학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그 한국으로 나왔지만 이제 한국에 나왔을 때 이제 부모님 생각으로는 내가 좀 한국의 교육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나름의 배려였죠. 대안학교를 보내주셨었죠. 그 대안학교 다니면서 혹시 힘들었던 점이나 그런 부분도 있을까요? 힘들었던 점이요? 그러니까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힘든 점도 있었고 대안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힘든 점도 있었는데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어머님이 대안학교를 보냈지만 처음에는 이제 좀 되게 창의적이고 내가 하고 싶은 학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16살 때 들어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애들보다 1년 먼저 대학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심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 19살 때부터 제가 거기에 죽치기 시작했고 대학을 생각을 전혀 안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부모님도 약간 조바심이 생겼었죠. 한국이 아무래도 아직은 좀 스펙 중심의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족들부터 약간 저를 이렇게 압박하는 게 그 19살 때부터 있기 시작을 했었고 되게 졸업을 하고 나서도 그냥 방금 제가 소개를 했던 것처럼 프리랜서입니다. 아니면 알바를 하면서 지냅니다. 이런 식으로 나를 설명을 하게 되니까 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되게 의욕도 왔고 좀 미성숙한 애구나 이런 식으로 약간 생각을 하는 게 아마 있었을 거예요. 약간 그런 거를 느꼈고 또 대안학교 안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다른 거일 수도 있는데 그 같이 대안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이 그림 전공하는 애들도 있고, 글 쓰는 전공을 하는 애들도 있고, 영상, 공연 이런 거를 하는 애들이 다 있지만, 저는 기획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좀 그런 애들은 뭔가 자기가 결과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영상을 그냥 바로 만들어서 영화제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어떤 정체성의 혼란이 오기도 했었었고, 그래서 아마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일반 학교를 다니다가 재수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좌절감 있잖아요. 약간 그거랑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까 잠깐 나온 얘기 중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안 좋다거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력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작업장학교가 고등학교 인증이 안 되고 검정고시를 따야 되는 시스템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혹시 좀 그런 것 때문에 손해를 본다거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들의 시선이 안 좋다거나 그런 걸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손해도
갔다기보다는 저는 약간 좀 특이 케이스인 게, 어린 시절을 호주에서 유학을 갔다가 대안학교로 왔기 때문에, 호주에서의 제도권 학교도 제가 다닌 대안학교랑 비슷했어요. 교육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평생을. 그랬는데, 대안학교에 들어가면서, 거기가 이제 학습 계약서를 쓰게 해요. 매 학기마다. 지금은 약간 달라졌지만, 예전에 제가 다닐 때는 학습 계약서를 썼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이제 프로젝트화를 만들면서, 뭐 인턴 활동도 했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창업도 했었었고, 그 사회적 기업으로 변하는 그런 기업 안에 들어가서 직원같이 활동도 했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졸업을 하고 나서 너무 이제 거기서는 다 네트워킹이고 서로 알기 때문에 스펙이나 이런 거보다는 내가 하는 작업 방식이 어떻고 내가 무엇에 관심 있고를 더 신경을 쓰고 그거로 인해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었지만, 졸업을 하고 나서는 그냥 단순히 스펙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지만 되게 의욕 없고 미성숙한 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도 되게 재능이 많고, 그러니까 기획도 하고 그렇지만 그건 정말 내 프로젝트처럼 기획을 한 것이지 뭔가 공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시험을 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회사에 뭐 면접을 보거나 그럴 때도 그거에 대해서 말로는 설명해 줄 수 있지만 그런 공문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좀 나를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었죠. 그럼 그렇게 프로젝트 형식으로 했던 작업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는 잘 인정을 안 해주는 편인 건가요? 그 학교 안에서는 되게 많이 하지만 사회에서는 그쵸. 그리고 어느 정도 학교 안에서도 내가 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기획을 했다고는 하지만 위에서 멘토들이 어느 정도 1차로 가공을 시켜주고, 그걸 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기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졸업하고 나간 뒤에는 정말 이게 광범위해지고 한이 커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원래 다빈 씨가 관심 있던 분야가 좀 기획 쪽이었어요? 원래 고등학교, 대안학교 들어가고 전에? 네, 근데 계속 기획에 관심이 있었는데, 제가 그렇다고 막 기획만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저는 음악도 되게 좋아했었고, 처음에는 음악 때문에 대안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음악 밴드 활동을 하고, 재활용 악기 퍼포먼스를 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활동을 했었었는데, 되게 거기서 했던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무대에 서는 거에 대해서 내 무대를 내가 기획을 하고 연출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기획에 관심이 생긴 거고, 또 기획을 통해서 뭐 영상이나 뭐 공연이나 이런 걸 다 접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좀 욕심도 많고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 다양한 거를 접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기획하려면 정말 다 좀 관심이 네, 있어야 그렇죠. 가능할 텐데. 네. 그럼 다빈 씨한테 그냥 보통 고등학교 가지 않고 대안학교를 간 거는 다빈 씨의 꿈에 더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게 됐던 거.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 게,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그러니까 저는 그 대안학교의 삶에 대해서 알고, 그런 공동체에 대해서 알고, 그런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또 제가 반대로 제도권 학교가 어땠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어떻게 일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대학을 가라고 했을 때 정말 저는 그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대안학교를 나왔는데 대학교를 가는 게 당연하지가 않은 거예요, 저한테는. 나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왜 내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너무 많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죄송해요. 처음에 질문이 뭐였었죠? 제가 갑자기 질문을 까먹어가지고. 답변은 충분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다빈 씨가 현재 지금 프리랜서로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프리랜서라는 게 일정한 수입도 없고, 일이 잡힐 때도 있고 안 잡힐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걱정되지 않는지, 앞으로의 미래나?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도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프리랜서라는 것이 다른 프리랜서들도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자가 고용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알바를 하고 얼마를 모아야 돼. 이런 식으로 좀 단기적인 계획을 계속 잡으면서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방금 그 민기 씨가 말했던 것처럼 되게 수입도 고정적이지 않고 그래요. 근데 한때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거 하는 것 자체가 기획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기획이라는 게 매일매일 그러니까 하루를 계획하는 것조차 기획이 될 수가 있는데 그냥 이 프리랜서의 삶 자체가 저는 매 순간을 기획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좀 고민이 들었던 거는 제가 좀 진짜 미성숙했었을 때 그때 내가 당장에 정말 프로 기획자도 아니고 기획으로 먹고 살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기획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티켓팅, 그러니까 제가 주로 공연장 티켓팅이나 안내원이나 이렇게 페스티벌 같은데 자원봉사하고 좀 약간 그런 기획의 업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알바를 위주로 이렇게 하다가 한 번은 돈이 너무 급해서 그 백화점 판매직을 했었어요. 그게 시급이 진짜 세요. 그러니까 센다기보다는 제가 그런 쪽으로 좀 잘 맞나 봐요. 그래서 올렸어요. 시급을 제가 일하다가. 근데 이게 하루에 막 7, 8만 원씩 들어오니까 돈이 이제 통장 잔고에 쌓이니까 너무 재밌고 그리고 솔직히 그 티켓팅 알바도 2시간 하면 25,000원이거든요. 되게 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비를 조금만 줄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안 해도 이거 하는 일 자체가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돈도 모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겠다 하는 되게 편안한 생각을 한때 했었는데 그렇게 2년을 살았어요. 2년을 살았고 또 되게 방황을 했었어요. 아 진짜 이렇게 사는 게 되게 그러니까 내가 2년이 지나도 그대로인 거예요. 알바를 2년 동안 했을 때 뭐 내가 성장한 것도 없고 꿈에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있고 되게 의미 없는 삶이 된 거예요. 되게 대체 뭐 때문에 사는 건가라는 생각이 너무 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좀 생각이 든 거는 아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수익과 내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돈과 내가 원하는 것을 적절히 조절을 해야겠다. 난 진짜 돈도 포기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포기 못해요. 둘 다 해야지 저는 되게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받으면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계속 이렇게 돌고 도는 고민이잖아요.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일 못하고 알바를 하기 시작하면 또 시간이 없어서 또 하고 싶은 일 못하고 계속 이렇게 돌고 도는 고민이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고민을 갖고 나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그 영역 안에서 그걸 좀 이제 초월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걸 좀 각자가 기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나를 기획자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 기획자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럼 지금 일에서 버시는 돈으로 거의 다 하고 싶으신 작업을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고 생활을 위한 것까지 다. 네, 그러니까 저는 용돈을 안 받고요, 일단. 그때마다 수익이 다르지만, 좀 많이 벌 때는 대부분 부모님한테 가고요, 돈이. 네, 그래서 저는 저축해놓은 게 없어요. 계속 이제 알바를 하다가, 아까 그런 회의감이 들고, 이게, 그러니까 한 번도 나는 기획을 하고 싶어서, 그런 비슷한 공연 기획하고 문화 기획하는 그런 판에 들어가서 알바를 하고 자원봉사를 하고 일을 했지만, 정작 내 작업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졸업을 하고 나서. 그리고 졸업을 하기 전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위에서 이제 어른들이 한번 이렇게 가공한 거를 계속 했기 때문에 정말로 내 거다라고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7, 8개월은 되게 알바를 착실히 했었어요. 제가 또 이제 영어도 하니까 과외가 되게 짭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쫙 몰아서 돈을 쫙 벌고 그런 다음에 4개월 동안 알바를 쉬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진짜 기획을 했죠. 제가 원하는 기획을 처음으로. 네. 4개월 동안 그거 하고 지금 다시 알바를 찾고 있어요. 그럼 그 기획한 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홍보 좀 하시고. 홍보해도 돼요? 제가 속해 있는 팀은, 그러니까 팀을 하나 꾸렸는데 문화기획팀을 다방이라는 팀이고요. 다채로운 이야기 공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모으고 싶고, 사람들의 네트워킹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누구든 가능하고,
누구나 초대되지만 사실 처음 생각을 했었던 게 뭔가 하고 싶은 신예 작가들도 많고 되게 작가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다 네트워킹 돼서 서로 시너지 효과도 받고 우리가 제공해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은 그 안에 다 같이 들어와서 뭐 콜라보 작업도 하고 그런 좀 재밌는 네트워킹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시작을 하게 되었고 다 같은 팀원들은 조금씩 다 다른 생각으로 모인 거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모으고 싶은 팀이고요. 최근에 12월 달에 했던 거는 어쿠스틱 다방이라고 해서 저희의 다방팀의 첫 작품이었는데 그 아트마켓과 네트워킹 파티를 겸한 행사였습니다. 정말 굉장했다고 그러는데. 굉장했다고요? 혹시 여기서 좀 이제 진지한 얘기를 나눠봤다면 이제 좀 라이트하게. 네. 문화 기획 그 행사를 준비하면서 네. 혹시 재밌었던 에피소드나 이거 참 보람있었다 이런 거. 근데 방금 말했어요. 난 이게 에피소드를 정리를 했었던 건데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 근데 또 그게 2년 동안 방황을 한 거에 비해서 그냥 단순히 그래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으로 그냥 생각만 바꿨더니 4개월 만에 이렇게 딱 뭔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을 걸고 처음으로 한 작업이라 굉장히 뜻이 깊고 여기서 되게 뿌듯했었던 거는 맨날 이제 뭐 제가 밖에 외박이 아니라 그 외출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밖에 있다가 막 막차 타고 12시, 1시 이때 집에 들어오고 대부분 그랬어요. 회의를 하고 준비를 할 때는.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얘가 대학도 안 가고 되게 막 뭐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나가서 뭐 하나 뭐 이런 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제가 나 이 기획한다라고 했을 때 그 전에는 되게 혼자 깨작깨작 해가지고 아트마켓 나가거나 아니면 프린지 페스티벌 같은 데 나가거나 이런 식의 규모여서 엄마는 또 그런 소소한 거 하려고 또 나가나 보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오랜 시간 밖에 나가 있으니까 불만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를 비롯한 가족들을 다 초대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것도 좀 뜻깊었어요. 처음으로 나를 정말 제대로 매번 좀 이제 이렇게 허리 굽혀져 있고 그랬는데 처음으로 저 기획자 김다빈입니다라고 소개를 할 수 있어 그런 자리를 마련을 했었고 예전과는 다르게 갤러리에서 또 했었거든요. 되게 공간이 되게 좋았어요. 엄마 나 이런 거 기획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되게 좀 약간 그래 괜찮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 거기에 또 제가 섭외한 작가 중 한 분의 그림을 너무 좋아하셔서 되게 많이 사가셨어요. 그분 작가분 걸 되게 많이 사가시고 명함도 가져가시고 우리 이모도 그 작가분한테 추가로 제작하고 싶다고 명함 가져가시고 약간 그런 식의 좀 그런 좋은 네트워킹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렇게 또 연결시켜줬기 때문에 너무 뜻깊었고 저는 좋았죠. 사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미숙한 부분도 많고 첫 기획이니까 그런데 그냥 그런 부분에서 저의 개인적인 목표는 좀 달성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빈 씨가 인생의 롤모델로 삼고 있는 그런 사람이거나 뭐 공룡이어도 되고 롤모델이라는 게 계속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추적하고 좀 나랑 맞닿아 있는 게 있어야 하는데 사실 그런 특별한 사람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계속 만나왔던 사람들이 나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영향을 많이 주셨던 분들 같아요. 우리 학교 선생님이라고 안 하고 저희 판돌이라고 하거든요. 판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판돌이라고 하는데 판돌들도 다 되게 솔직히 학교 안에서 만나면은 그 학습하는 것만 좀 코멘트를 해주는데 되게 인생 전반적인 것도 많이 이렇게 되게 코멘트를 많이 해주셨고 솔직히 알바를 하면서도 아까 되게 안 좋은 것들만 얘기했었는데 좋은 점도 있었던 게 되게 알바하면서 만났던 매니저님들도 다 되게 그런 인생 같은 거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해주셨었고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 공감해주시고 응원을 많이 해주셨었고
후원 같은 것도 많이 해주셨었고, 네, 그리고 가족들도 되게 영향력이 컸죠. 엄마가 아니었으면 일단 대안학교를 갈 수가 없었고, 네. 딱히 한 명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제 다빈 씨한테 이제 영향을 줬고 네. 좋은 영향을 줬던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네, 다 맞는 것 같아요. 네. 모델이다. 네. 다빈 씨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최종 목표요? 그러니까 최종 목표라기보다는 제 목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이 때에 솔직히 난 이걸 하고 싶다라고 강하게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그게 더 드물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은 일단 나이로 생각을 했을 때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은 그냥 최종 목표는 그냥 즐거운 일을 하면서 사는 거가 저의 최종 목표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단기적인 어떤 목표를 계속 설정을 하면서 계획을 짜고 그걸 실행을 시키는 게 좋은 길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럼 준비하고 계신 단기적인 그런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는 건가요? 이거까지. 아, 아니, 아까 대학 얘기. 그럼 대학으로 하실 거예요? 그 단기적인 목표가? 그러니까 작업보다? 대학인지는 잘 모르겠고,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일단 생겼기 때문에, 일단 공부를 시작을 하고 싶은 거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뭐 대학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유학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다른 직장에 들어가서 새로운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긴 하지만, 네, 그렇죠. 아직 그렇게 뭐 확실한 건 아니고, 일단 가장 큰 거는 제가 방황을 했던 게 기획을 하면서 되게 많은 걸 접했었는데, 그 접한 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러니까 깊게 파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그래서 잡다한 걸 정말 잘 이것저것 많이 하지만, 깊게는 못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좀 깊게 하고 싶은 욕구도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저는 이제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게 기획을 하면서 되게 어깨너머로 웹 디자인 같은 걸 많이 이렇게 배웠어요. 그냥 일러랑 포토샵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인데 그걸 좀 깊게 공부하고 싶고 그리고 또 제가 유학을 갔다 왔지만 아직 뭔가 공인 성적이나 그런 게 없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냥 일상 대화를 하고 과외하는 정도 수준으로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시험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좀 새로운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좀 공부? 단계씩. 네, 그쵸. 단기적으로. 네. 그 끝에 가면은 이제 완벽한 다빈 씨가 있는 그런가요? 이 다빈 씨랑 네. 같은 나이 또래 청년들이 많잖아요. 네. 요즘에 또 88만 세대? 뭐 이런 말 참 네. 인기가 그쵸. 많죠. 네. 그런 말들이 잘 팔리는 말들이고. 이제 다빈 씨와 같은 청년들, 네. 그리고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저희들, 네. 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사실 그 2012년이 저한테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였어요. 근데 이게 항상 고민하고 있는 본질은 똑같은데 해가 지날수록 그 고민의 어떤 깊이가 있어지고 그거에 대한 좀 대처하는 능력이 조금씩 생기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20대 초반은 조금 더 그런 거에서부터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좀 과거라고 해야 되나? 나의 장단점을 조금은 인정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좀 어른으로 변하면서 어떤 사회의 일원으로서 약간 그렇게 변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방황도 컸고 되게 이유 없이 짜증나고 우울한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기획자로서의 어떤 정체성의 혼란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럴 때 제가 좀 즐겨 읽었던 책이 있어요. 명언 시간인가요? 되게 뭔가 연출한 것 같지만 아니고요. 평소에 정말 전 책 읽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제목은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고요. 그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지은 그런 책인데, 그러니까 책이라기보단 편지 모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술가가 되고 싶다 하면서 어떤 청년들이 릴케한테 편지를 쓴 거에 답장 그런 거를 모아놓은 책인데 좀 되게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았었고 그래서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예술가는 나무처럼 성장해가는 존재입니다. 수액을 재촉하지도 않고 봄 폭풍의 한가운데에 의연하게 서서 혹시 여름이 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는 일도 없는 나무처럼 말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여름은 오니까요. 네, 이 부분이 저는 좀 인상 깊었는데 이게 꼭 예술가라기보다는 저는 청년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되게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성장을 하기 위해서 잠시 폭풍을 맞고 좀 약간 멈칫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각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굉장히 위로받으네요. 정말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굉장히 꿈 앞에서 이제 두려움을 많이 갖고 가는 친구들이 많은데 청바지 세 번째 이거 듣고 많은 힘을 얻어갔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청바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바지 프로젝트요? 네. 그 청바지 프로젝트의 목적이 그때들의 이야기를 모으는 게 맞나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제도권 혹은 비제도권? 이라는, 그러니까 제가 경험을 했을 때는 그렇게 두 가지의 인생 어떤 다른 가치관을 통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청바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전에 녹음했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었는데, 특히 그러니까 짝사랑이 죄송해요. 연애를 몇 년 동안 하고, 첫사랑이랑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꼬리냈던 그분들의 그런 이야기도 되게 재미있었어요. 근데 조금 아쉬웠던 점은,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그게 약간 아쉬웠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처음에 인트로에서 되게 요즘 연애도 하기 힘든 시대고, 근데 사랑이 필요한 시대고, 이런 식의 되게 인트로로 시작을 했다면, 그런 설명과 대답을 저는 좀 기대하면서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약간 저는 좀 아쉬웠었던 것 같고, 그런 어떤 그 사람이 특별한 이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섭외된 이유,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의 어떤 삶과 생활이 전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냥 단순히 연애 생활보다는. 그리고 그 인트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왜 지금 이 연애가 힘든 시대인 거고, 왜 사랑이 필요한 시대인 거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뭐 그런 시대에 맞춰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힘든 점이 뭐고, 이런 이야기가 좀 더 들어갔었으면 좋았어요. 그래서 항상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네,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팟캐스트 이외에 뭔가 온라인 사이트나 그런 게 있나요? 이제 온라인 사이트는 없고 페이스북에는 청바지 사이트 지금 있고요. 유튜브에 일단은 그냥 동영상이 아니라 목소리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30분 정도 되다 보니까 지루하다기보다는 좀 되게 이렇게 기니까 그거를 다 시청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약간 짧은 서머리나 이런 식으로 온라인에 노출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되게 사람들의 이야기는 나오지만 청바지 프로젝트가 정확히 어떤 팀이고 어떤 목적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셀프 인터뷰 같은 것도 나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더 완벽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김다빈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세 번째 인터뷰 다 끝났는데, 이 인터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나부터 얘기하면은 나는 진짜 생각도 못 해봤거든, 이런 일을. 대학에 안 간다는 것도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지금 대학에 다니면서도, 이렇게, 그냥 대학 안 다니는 사람은 약간 문제가 있다, 이런 정도까지 편견도 있고 그랬는데, 난 되게 놀랐어. 이런 사람 주변에 있나? 근데 나는 대학교를 안 간 친구들이 있는데 그냥 바로 취업한 친구들이 있거든. 근데 생각보다 연봉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런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배운 전문 지식 때문에
굉장히 의외로 전문직에 좋은 조건으로 많이 취직해서 사는 애들도 많이 봤어서 그렇게 특이한 경우는 아니라고. 내 경우에는 우리 학교, 고등학교가 되게 학구열이 높아가지고 다 대학에 갔거든?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그치.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본 게 나는 진짜 놀랐고, 이 다빈 씨를 만나고 많이 느꼈던 것 같아. 대학만 가서 그렇게, 나도 사실 대학을 갔지만 지금 4학년에 재학 중인데, 그렇게 내 꿈을 찾지 못했거든? 근데 다빈 씨 나보다 어리고, 대학 안 가고도 자기 꿈을 찾아서 노력하는 게 대단한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나도 중학교 때부터 자기는 미용사가 되고 싶다 이런 애도 있었고, 그래서 대학 안 간 애들이 있고, 실업계로 간 애들이 있는데, 보통 실업계에 갔다가 대학 안 간 애들을 보고 취업하는 애들을 보면은 딱히 꿈이 있어서라기보다 일단 실고를 가면 대학 진학하기도 쉽지 않고 실고 나오면은 보통 취업해야 된다는 인식이 강해서 걔네도 어떻게 따지면 우리가 그냥 당연히 대학 간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실고 나왔으면 당연히 취업해야지 이래서 취업을 했지 이렇게 다빈 씨처럼 확실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찾아서 그것도 대학 들어가기 전부터 이런 사람은 정말 드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취업이 아니고 새로 뭔가를 시작을 하신 거잖아. 그런 건 진짜 특이한 경우지. 맞아. 다빈 씨가 그런 말을 했는데 나는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이분이 기획자이시고 뭐 예술 이런 거 기획하시는 분이고 항상 기획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되게 놀랐던 게 우리한테 하는 얘기도 있어. 자기가 자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기획을 해야 된다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기획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난 진짜 이게 되게 인상 깊은 것 같아. 내 인생의 설계자는 나다 뭐 이런 거 주변에서 몇 번 듣긴 했던 말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게 보니까 좀 새롭고 주변을 보면 그렇고 이렇게 대학 안 간 친구들 걔네들 보면은 그냥 나이는 됐고 공부는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바로 군대를 가버리고 그런 애들도 있거든. 나도 솔직히 지금 내 인생 잘 설계 못한 거 같고 기획도 잘 안 되나 그런데 저런 거 보면 진짜 다시 생각해볼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 그리고 난 또 놀랐던 게 그 인생에 대한 설계도 그런데 자기 꿈 이런 것도 물론 좋은데 최근에 느낀 게 뭐든 그냥 크게 거창하게 꿈이 아니라 여기서 다빈 씨도 말하는데 오늘 하루를 기획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는데 진짜 방학해서 지금 딱 다들 느끼겠지만 진짜 인형잖아. 웹툰 보고. 이게 진짜 자기가 오늘 뭘 해야겠다, 내일은 뭘 해야겠다 이게 안정이 됐으니까 꼭 진짜 한 달, 뭐 1년 이런 단위가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 어떻게 해야겠다 이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사실 내가 새해도 되고 해서 요즘에 조금 하고 있기는 한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1월 달부터 이제 다들 계획 세우잖아. 그래서 내가 계획 세웠던 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이제 뭐 할까에 대해서 맨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요즘에 어떤 분이 4시 반에 항상 일어나라고 하셨는데 그것까지 못하고 한 5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한 1시간 그러니까 씻고 이런 거 포함해서 그 다음날 오늘 이제 내가 뭘 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조금씩 지내보고 있는데 확실히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시간 낭비를 조금 덜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요즘에는 그래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엔 방학 아니고 학기 중에도 하루의 일과를 우리가 보통 학기 중에 시간표잖아. 대학생들은 크게. 그 시간표라는 게 내가 만약에 전공에 대해서 100% 만족하지 않고 들어간 학교라면 점수를 맞춰서 들어간 전공이라면은 전공 필수나 이런 게 내가 한 계획이 아니고 사회나 학교가 그냥 임의적으로 선택해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은 그렇게 뭐 학교 수업을 듣고 집에 와서 과제를 하고 이런 학기 중에 하루를 보낸다고 해도 그게 과연 내가 기획한 하루일까 이런 건 확실히 의문이 있는 것 같아. 맞아. 그리고 나는 경영학과 다니잖아. 그러니까 되게 마케팅, 재무, 회계 이렇게 되게 분야가 많아. 근데 그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을 하거나 이런 게 좋잖아, 사실. 근데 그냥 종합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내가 진짜 뭘 잘하고 뭘 원하는지 모르겠고 맞아. 좀 그냥 점수 잘 주는 걸 선택하게 되니까 그게 진짜 내 꿈을 찾아가는 데는 그렇게 도움이 사실 되지 않은 것 같아. 많은 걸 배우는 건 좋지만 경영학과가 종합예술이라고 하거든. 그냥 종합적으로 배우는 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내 자신에 대해, 내 꿈에 대해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 입학할 때 과를 정할 때 보통 과 이름만 보지 우리가 맞아. 과의 커리큘럼까지 맞아. 되게 상세하게 보지 않잖아. 왜냐면 나한테는 점수가 있으니까 이 점수에 맞는 학교, 내 점수에서 가장 좋은 학교에 갈 뿐이지. 만약에 내가 한참 내 성적보다 한참 하위에 있는 학교가 내가 배우고 싶었던 커리큘럼이라고 해서 내가 그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요즘 학생들한테 솔직히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나를 포함해서.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점수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랑 뭐가 틀린가. 맞아. 나도 요즘에 계속 생각하는 게 자기가 중요시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가치관이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나도 아직 어리지만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점점 하나로 보이는 것 같아. 뭐 돈 아니면 성공 이런 쪽으로만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진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나도 안타깝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가면 갈수록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 나도. 그래서 되게 아까운데 나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나중에 진짜 돈 많이 버는 것보다 가족들이랑 내 와이프랑 여자친구랑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다. 그래서 공부 충분히 하고 돈 벌 만큼 벌면은 더 이상 욕심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가면 갈수록 진짜 돈의 압박 이런 거에 시달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여자친구 사귀면서 그럴 시간이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하더라고. 각자 그런 게 하나씩 있을 것 같아. 자기가 원래 중요시 했던 거? 그치, 중요시 하는 거는 솔직히 어릴 때는 보통 꿈을 가지라고 그러잖아, 어른들이. 근데 그게 정말 내가 나이를 먹고 생각을 했을 때 웃기다고 생각한 건 꿈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해놓고서는 어른들이 바라는 거는 결국 돈 잘 벌고 성공하고 그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 되길 바라는 거잖아. 내가 만약에 진짜 예술을 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가난한 연극 배우라도 상관이 없어. 근데 과연 그렇게 말했을 때 내가 초등학교 때 연극 배우를 하고 싶어 했을 때 어른들이 칭찬을 해주겠지? 그랬는데 내가 19살 돼서 연극 배우를 하고 싶어 했을 때 칭찬을 해주는 어른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맞아. 그래서 요새 고등학생들 꿈이 막 공무원이고 맞아. 구급 공무원이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철밥통. 그러니까. 너무 어린 애들까지도 이미 현실에 찌들어 있는 그런 느낌도 하고. 그리고 다빈 씨가 다른 것 중 하나가 대안학교를 나왔잖아. 그러니까 국영수 배우는 그런 보통 제도권 학교랑은 다른 거니까 그 대안학교의 역할도 있었다고 생각해. 다빈 씨가 지금 맞아. 꿈을 찾고 그렇게 일하고 있는 게. 대안학교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니까 일반 공교육이랑은 다른 점들을 가르치는 거잖아. 좀 더 생각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방면도 있고, 근데 뭐 사회에서 대안학교를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아직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우리가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와서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면은 과연 대안학교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용기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편견이라는 거를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잘해야 돼. 자기가 잘 판단해야 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문제지. 맞아. 우리는 그렇게 사회. 생각을 해도 각자 그러면 여기 다빈 씨는 솔직히 뭐 돈 이런 거보다 자기가 재밌는 거 이런 거를 진짜 우선시하고 정말 실천하는 사람이잖아. 우리도 각자 그런 게 있을 텐데 뭐 어떤 게 있지? 자기 가치관? 뭐 돈일 수도 있고 일단 뭐 내가 굶지 않고 만약에 나한테 가족들이 생긴다면 가족들이 굶지 않을 정도의 돈은 필요하다고 봐. 이게 필요 없다면 그건 현실적이지 않은 거지. 내가 집을 구할 수 있고 내가 만약에 차가 필요하다면 차를 구할 수 있고 내 자식이 생긴다면 내 자식 학교는 보낼 수 있는 돈은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 그것만 해도 사실 살아남기 힘들 정도로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집값도 그렇고 차값도 그렇고 너무 비싸니까 사교육비도 그렇고. 약간 돈도 일단 나 같은 경우에는 돈도 돈인데 솔직히 돈 먹고 사는 거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지금 뭐 가난하고 어쨌든 간에
주변에 가난해도 나중에 굶어 죽는 사람은 많지 않아. 우리나라 복지국가고 뭐. 특히 자기가 맨날 돈 하지만 지금 당장 돈 안 번다고 굶어 죽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있긴 있겠지만. 그래서 나는 생각하는 게 돈 외에 다른 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 중에 하나가 인생에서 여유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뭘 해도 특히 돈 거리면서 바쁘게 살아서 돈 버는 사람이랑 여유롭게 자기 할 일 하고 돈 버는 사람이랑 내가 보기에는 여유롭게 돈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나는 뭘 하든 간에 여유랑 그리고 여유가 있어야 그 일을 즐길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해. 돈보다. 맞아.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보다 우리가 월급을 조금 적게 줘도 복지가 좋은 회사를 맞아. 찾는 게 요즘 추세인 거랑 비슷한 것 같아. 또 딴 거 뭐 없나? 난 근데 음. 난 취직을 생각하고 있지만 돈을 많이 주고 복지도 좋고 이런 데는 다들 좋아해서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 그치. 들어가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어.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어떤 거를 발전을 시켜야 나를 뽑아줄까?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 나의 어떤 면을 봐서, 그러니까 뭐 딕이 그치.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어도 해야 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맨날 우리는 취직하려고 노력을 하고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취직하는 사람 많고 좋은 회사는 적으니까 점점 그게 몰리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솔직히 말해서 남들보다 조금만 더 하면은 그냥 똑같은 평준화된 그런 사람들보다 조금 색다르게 하면은 그게 확 칠 수가 있어. 그래서 나는 생각하는 게 내가 회사에 목매달지 말고 회사가 나를 찾도록 하는 사람이 되자 이런 생각을 하거든. 쉽지 않지. 쉽지 않은데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하고 조금 더 색다르게 하면은 가능하다고 생각해. 나 같은 경우는 그 때문에 대학원 가는 것도 있어. 나도 약간 좀 동의를 하는데 나는 나 같은 경우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좀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들한테 약간 배움을 느끼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요즘에 이제 나도 4학년이고 이제 취업의 압박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솔직히 생각을 해보면 학점 열심히 공부해서 뭐 4.5 이렇게 맞는 애들도 있지만 나를 뒤돌아봤을 때 나는 한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무슨 차별점을 둬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난 이런 대외활동 같은 게 그들 공부할 때 또 내가 이거 하면서 또 다른 경험을 할 수 있고 이 경험들을 가지고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난 이런 경험 되게 크다고 생각해. 그래서 맞아. 너무 한쪽에만 하는 것보다도 즐기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맞아. 아니면 아예 다른 방법으로 다빈씨처럼 뭐 직장이 나를 찾거나 내가 직장을 찾거나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직장을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런 것도 새로운 방법이지. 맞아. 그렇게 하면 정말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물론 다른 실패 위험성도 크고 조금 더 힘이 들 수는 있지만 만약에 내가 어떠한 기업체를 만든다면 그거는 완벽히 내가 원하던 100%의 만족스러운 기업체로 신약을 할 거 아니야. 그렇게 된다면 뭐 훗날 뭐 조금 변질돼서 80%, 70%의 만족도를 갖는 회사로 바뀔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게 내가 취업하는 것보다 만족도가 크다면 그 방법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거는 다빈 씨가 말했던 것처럼 자기를 기획하는 거거든, 자기 인생을. 근데 지금 딱 그거잖아.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을 한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이 기업을 찾아, 대기업을. 그리고 그쪽으로 취직을 하려고 하고. 근데 내가 아는 대기업의 부서는 굉장히 한정적이거든. 마케팅, 개발, 영업 이런 건데 내 생각에 대학생 졸업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꿈이 그건 아니었을 거야. 그리고 거기 가서 그거를 하려고 그 부서를 가는 건 아닐 거야. 그래서 막 나는 솔직히 취업이 힘들다 하는데 뭐 내가 좀 배부른 소리일 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도 약간 생각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 마케팅이나 개발이 이렇게 한정적이진 않을 거 아니야. 다양할 텐데 왜 굳이 그쪽은 마케팅 개발 그쪽으로만 다 몰려가지고 그걸 하려고 그러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 나 같은 경우에는 난 취업이랑 대학원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취업을 하면은 나는 하고 싶은 일이 나중에 대학원을 졸업해도 하고 싶은 일이 강사거든. 학원 강사.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취업을 한다면은 과외를 엄청 많이 해보려고 했어. 과외를 해서 뭐 돈이 되든 안 되든 무료 공사, 교육 공사 이런 거를 해가지고 아무 학원이랑 가서
하면은 그게 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내 밑거름이 된단 말이야. 나중에 어디 면접을 보든 나중에 취업도 그 강사 쪽으로 하겠지. 내가 알기로 그런 쪽은 경쟁률이 그냥 삼성전자, LG 취업하는 것보다 훨씬 낮거든.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기획하고 그쪽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 근데 이게 좀 뒤로 다시 돌아가자면 삼성이나 그런 대기업에 취업하려고 하는 건 우리가 아까 말했던 복지의 문제도 껴있다고 봐. 그러니까 내가 학원 강사를 하는 것보다 그 대기업에 했을 때 보너스라든지 휴가의 길이라든지 이런 복지 혜택이 좋으니까 육아라든지 그런 복지 혜택이 좋으니까 글로 몰리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 약간 근데 그거는 아까 맨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얘기했던 거랑 그 비슷한 얘기인데 돈이랑 복지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런 거일 때 나는 돈 복지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좀 돈이 안 되더라도. 그거는 방향성이 다른 것 같아. 그냥 개개인의. 내가 어떤 걸 더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직장이 이제는 거의 평생 직장이 거의 없잖아. 우리 때 되면은 한 번 들어갔던 데서 계속 있기가 솔직히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 추세잖아.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고 싶은 일이랑 직업이랑 처음부터 연관이 되면은 되게 좋겠지만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게 계속해서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맞아. 어떤 경험을 하면서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확실히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쪽으로 해서 가면 좋겠지만 뭐 이런 결심들과 목표들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갑자기 생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일단은 뭐가 없으면은 준비하는 게 맞다고 보고 나 같은 경우도 일단은 취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는 내가 나중에 하고 싶었던 일이 그냥 이런 대학생들에게 그냥 나의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려보고 싶다라는 게 목표가 있어. 근데 그런 것도 강연회 같은 것도 솔직히 보면은 일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그냥 시켜주지는 않잖아. 솔직히 그래서 대기업이나 이런 것도 회사 이름을 얻고 나를 조금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또 높은 곳에 지원하는 것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 그런 건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 내 꿈이 궁극적으로 거기에 취업하는 게 아니고 꿈을 바탕으로 가기 위한 계단으로 쓴다면 그거는 되게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일일 거라고 생각해. 다빈 씨 말을 듣고 우리 다 뭔가 되게 느낀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제일 크게 뭔가 감명받았던 점이 어떤 게 있나? 나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 반성 그걸 되게 많이 하게 되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랑 딱 이렇게 그분이 살아온 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난 너무 이렇게 좀 온실속의 화초처럼 자랐고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맞아. 나도 나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나는 되게 용기 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부모님도 영향이 있을 거고 사회에서 뭐 이렇게 듣는 소리 이런 거 안 좋은 소리 이런 것도 분명히 다 감내하고 하는 걸 텐데 벌써 이제 다 이렇게 성인이 됐는데도 끝까지 자기 하는 거를 한다는 게 추구한다는 게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태껏 그렇게 흔들리면서 어른이 되어온 것이므로 나는 아마도 영원히 흔들릴 것이다. 그 동요와 끝까지 함께 갈 것이므로 그리고 그 동요가 지금의 나를 만들어내고 있으므로. 김난도.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각자의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민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날에 대한 고민과 걱정으로 현재를 낭비하고 있지 않나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오늘 하루를 기획하고 행동해보는 것은 어떨까요?